수많은 범죄자들을 검거한 성과를 올린 베테랑 형사 마이크. 그는 뛰어난 운전 실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범인을 쫓는데 천부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여전히 경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더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한편 마이크의 파트너이자 속칭 나쁜 녀석들 중 한 명인 마커스는 이제 형사 일에 신물이 난 듯합니다. 목숨을 걸고 범인과 총격전을 하기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내고자 하죠.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있는 미래는 판이하게 달랐던 두 사람. 이에 마이크는 마커스에게 달리기 내기를 제안합니다. 달리기 시합에서 마커스가 이기면 그가 원하는 대로 동반 은퇴를, 반대로 자신이 이기면 죽을 때까지 나쁜 녀석들을 함께하기로 제안한 거죠. 그렇게 시작한 달리기 시합. 마이크가 무난하게 승리하는가 했던 그때 검은 오토바이가 다가와 마이크에게 총격을 가합니다. 긴 투병을 이겨내고 마침내 건강을 회복한 마이크.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심장이 3번이나 멈출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었지만 그는 여전히 전투 본능을 숨기지 않습니다. 본인을 저격한 검은 오토바이의 인물을 잡아내고자 했죠. 하지만 마커스는 반대합니다. 그가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이며 자신 역시 편안한 노후를 즐기고 싶었기 때문.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마이크가 건강하게 회복하기만 한다면 더 이상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신에게 기도드렸기 때문이죠. 마이크는 혼자서라도 수사를 이어나가고자 하지만 본인과 직접 연루된 사건을 조사할 수 없다는 규칙 때문에 그는 수사에서 배제됩니다. 하지만 끈질긴 그의 설득이 빛을 발했는지 반장님은 에모팀에 그를 고문역으로 배치시켜줍니다. 에모는 드론, 해킹,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등을 이용해 첨단 수사를 진행하는 신규팀. 하지만 여전히 구시대적 형사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마이크는 이 팀이 탐탁지 않은 듯하죠. 그런데 분명 고문역에 배치시켰을 뿐인데 사건만 터지면 물불 안 가리고 앞장서서 튀어나가는 마이크. 그는 여전히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을 저격한 배우 인물을 캐내는 데 집중합니다. 한편 마이크를 노리는 조직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저격총까지 갖추고 마이크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 그러자 마커스도 마이크에게 힘을 보태줍니다. 마이크 혼자 범인을 추격하다 죽는 걸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마이크를 노리는 범인을 체포하는 걸 마지막으로 경찰 일에 손떼기로 한 마커스. 그렇게 나쁜 녀석들은 다시 모입니다. 환상의 팀워크인지 환장의 팀워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한 콤비를 보여주며 조직의 정체에 다가가게 되죠. 하지만 상대 조직은 규모로 보나 장비로 보나 이들보다 확실한 우위의 전력. 수많은 오토바이 부대를 이끌고 마이크를 쫓기도 하고 아예 헬기를 몰고 들이닥치기도 합니다. 과연 이들 조직의 정체는 무엇이었고 왜 마이크를 노리게 된 걸까요? 그리고 마이크와 마커스는 마지막 나쁜 녀석들의 임무를 제대로 끝마칠 수 있었을까요? 나쁜 녀석들 시리즈의 시작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나쁜 녀석들의 첫 번째 작품은 짜임새 있는 연출과 흥미로운 스토리로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회자되는 명작 중의 명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꽤 긴 텀을 가지고 나쁜 녀석들 두 번째 이야기가 개봉했습니다. 이 작품 역시 가뿐히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며 나쁜 녀석들 시리즈가 인기 시리즈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했죠. 그렇게 또 긴 시간 속편 제작이 없던 나쁜 녀석들은 17년이 지난 올해 새로운 시리즈로 찾아왔습니다. 속편 제작에 있어 자주 발생하는 주연 배우의 교체 없이 진행되어 개봉 전부터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전히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는 윌 스미스, 그리고 오랜만에 스크린에서 볼 수 있게 된 반가운 얼굴 마틴 로렌스. 두 사람의 출연만으로도 영화는 많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냈죠. 영화는 기존 시리즈와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평소엔 으르렁대지만 큰 위기가 닥치면
친형제보다 더 긴밀한 유대감으로 뭉치는 마이크와 마커스. 이른바 나쁜 녀석들의 활약 이야기가 주가 되어 흘러가는 거죠. 다만 첫 시리즈가 세상에 나온 지 25년이 지난 만큼 서로가 처한 환경은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범죄가 일어나면 전투적으로 수사에 뛰어들던 두 사람도 제법 나이가 들었고, 마커스는 이제 손자까지 보게 된 할아버지입니다. 이제는 일선에서 물러나고 싶어하는 그의 모습에서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빠르게 뭉치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나쁜 녀석들 시리즈의 여전한 향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전한 배우들의 연기에 깊이를 더한 건 화려한 총격전 장면과 추격신이었습니다. 영화의 시작을 여는 포르쉐 추격신에서부터 거대 조직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벌이는 오토바이 추격신, 그리고 이들 조직과 벌이는 치열한 전투 장면까지, 이 작품은 오락영화가 갖춰야 할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과 빠른 속도감, 그리고 화려한 영상 효과까지 어우러져 킬링타임용 영화로 손색 없는 재미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4DX와 스크린X 시설이 모두 갖춰진 곳에서 관람했습니다. 좌우 양면까지 스크린X로 펼쳐지는 추격신, 그리고 그에 맞춰 모션과 환경 효과가 더해진 4DX는 영화가 더 실감나게끔 만들었죠. 매력적인 스토리라인과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작품이지만 특별 상영관에서 본다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인 만큼 영화의 수위는 꽤 높다고 봐야겠습니다. 유혈이 낭자하는 총격전에서부터 날카로운 흉기로 서로를 찌르는 장면까지 자극적인 부분이 많은 만큼 이러한 장면 연출을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꽤 보기 힘든 영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긴 역사를 자랑하는 인기 시리즈 작품이자 좋은 배우들을 스크린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영화는 관객들에게 이 작품을 봐야 할 이유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지루할 틈 없이 재밌는 요소를 꽉 채워둔 작품, 그리고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왔지만 여전히 건재한 주연 배우들을 캐스팅해 돌아온 영화 나쁜 녀석들 포에버였습니다.